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텔레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이해하며 5가지 기본 전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성장시키며 감정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 네 번째는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 마지막은 교육과 양육의 목표는 어린이의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작은 완전성의 존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작은 완전성에서는 완전성이긴 하지만 작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불안, 그리고 교감과 반감이 교차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되어가는 존재로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소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른도 그러고자 하지만 어린이만큼 발달이 주는 자연스러운 힘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른의 하루는 고만고만 비슷합니다. 성장하는 시기에는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발달의 힘을 받습니다. 올해 다르고 다음에 다른 급격한 성장을 해내지요. 또한 이 힘은 되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했다면, 발달에 필요한 것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래서 발달의 적기에 공백이 생겼더라도 다시 돌아가 필요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발달에서 부족했던 것을 어린이기에 지금이라도 경험하면 채워주면 복구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되어가는 존재라 가능한 가소성입니다. 어린이 발달이 이렇게 드라마틱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지 감각이 중요하다는 걸 놓쳤네. 어떻게 하나 2학년 때 반응을 덜 해준 것 같은데 하고 말입니다. 발달은 이 두 요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성격이 너무 달라 이거 뭔가 싶을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선천적 재능, 유전이 지배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7년 잭 캠블링 미시간 주립대 교수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떤 분야든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스포츠, 체스 같은 분야는 후천적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25%로 그나마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공부, 학술 분야는 단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보면 교육과 상담에 관심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참 회의감이 듭니다. 난 뭐 하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대체로 발달을 한쪽으로 치우쳐 바라보지 않습니다. 잭 캠플리 교수팀의 연구가 이슈가 되었던 이유도 전반적인 학계의 시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역할,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 요소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학교 생활이 어린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학교에 오기 전 어떤 환경에 있었든 타고난 것이 어떻게 다르든 어떤 것은 채워주고 어떤 것은 덜어내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성, 공교육으로서의 공정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각자 다른 어린이를 비슷비슷한 무리로 만들어 졸업시킨다고 비판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내 공교육 교사였던 저도 영재교육이나 장애 어린이를 위한 통합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공부해야 했고 한다고 했지만 어린이에 대해 교육에 대해 공부할 거리가 세상에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교육 교사로서 학교만큼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에게 교육의 시작에서나마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공교육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받게 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환경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소성은 회복력과 비슷합니다. 그때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더 힘들거나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어린이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뇌발달에서도 가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냅스는 2세 미만의 어린 아기의 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많은 길을 내어놓거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 어쩌다가 한 부분이 끊어지면 돌아서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원래의 것과 비슷한 길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 발달은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이렇게 너그럽습니다. 어른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끊임없이 다시 잘 커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결정적이라고 외치는 와중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는 교육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저는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학년을 하다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하지 않은 거 아닐까? 아니 대놓고 악마일지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10몇 살 된 어린이가 얼마나 애를 태우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학년을 담임하는 교사들은 어린이는 짐승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화가 나면 일단 바닥에 눕고 먹던 걸 뱉고 물리고 그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한두 명씩 하고는 이렇게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는 나한테 관심은 있나? 내가 담임인 게 싫은가? 보호자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빠한테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지? 엄마를 대하는 태도하고 다른데? 하실 때요. 어린이의 애정과 우리의 관계에 의심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대체로 어린이는 단 한 번도 보호자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적절하고 안정되게 사랑받는 어린이는 눈빛부터 다릅니다. 굳건하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인데 어린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새끼 강아지 같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때를 부려도 못되게 반항을 해도 함부로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도 마음속 깊이에서 어린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한 걸 뭘 잊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이 은근 어린이에게 사랑을 자주 요구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노래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어른인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 말하고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사랑을 철수해버릴 것처럼 말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발령을 받은 교사에게 교대 다닐 때 받았던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교사라고 답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큼 좋은 선생님,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교사들은 신규 교사만이 아니라 많은 수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돈 못 버는 연예인이라고도 하죠. 다짐을 해두면 흔들릴 때 다짐했던 기억을 꺼내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삐딱하게 굴고 미운 짓을 하지만 어린이는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지. 나는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보호자로서 사랑하기로 다짐했지. 하고 말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인정하는 어른에게 받는 인정이라면 더욱 뿌듯해합니다. 어린이가 인정받고자 하는 어린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많이 보기 원하신다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른이 그래야 하죠. 어린이가 정직하게 크기를 바라신다면 어른의 모습이 올곧아야 합니다. 어른의 삶과 하는 말이 달라지면 어린이는 혼란스러워하다 냉소적으로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 하면서 우리만 시키고 빈정되면 네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린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어른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이 호되게 혼내거나 매를 들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 어린이가 했으면 하는 것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기를,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기를, 잘 못해도 끝까지 해내기를, 주변 사람에게 배려 있게 행동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말만 저렇게 하지 공부 잘해서 100점 받고 1등하고 다른 집 애들보다 앞서 나길 바라는 게 엄마 아빠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학폭 같은 큰 말썽 없이 1년만 보내면 된다. 일단 가르치는 척이라도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하시겠지만 작은 어린이의 머릿속에 어떤 불신의 말들이 들어있을지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자랑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작은 것이라도 어린이 발달에 맞는 긍면성 있는 행동을 자주자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했네. 오늘도 어제도 꾸준히 하네.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다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친구들과 놀아서 참 좋다. 우리 텔레 성격 인정! 난 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 질문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거든. 아주 훌륭한 능력. 든든하고 속 깊고 따뜻해서 인정받고 싶고 닮고 싶은 어른이 내 보호자, 우리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이 양육과 교육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어린이는 끝내 커서 우리 곁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다 큰 자녀를 작게 만들어 옆에 끼고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는 나의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지난 시절의 보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꿈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린이는 어린이 자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이 삶을 내 불안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어린이 옆에 붙어 있는다든지, 길거리 차들이 위험해 보여 늘 차로 데리고 왔다 데려다 준다든지, 선생님에게 혼이라도 날까봐 대신 변명해 준다든지, 그것도 어린이에게 내 삶을 대신 살게 하고 내가 어린이 대신 어린 삶을 사는 행동입니다.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었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에 내 몸 안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충분히 키우고 헐헐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세계로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멋진 이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